네, 올해 들어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뭐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뭐 이렇게 해도 계속 고정된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북 리스크인데요. 조금 식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리스크는 리스크니까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 단기간에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예. 저점이 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낙폭이 좀 컸던 만큼 이번에는 매수의 역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심을 진짜 둬도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서경에 보면 이제 공유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단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애쓴 일이 모두 이제 허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4월에 상당히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정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조정의 골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과매도권에 이제 들어간 것이면은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저점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서 ADVR이라는 그런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추세 지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미 있는 저점, 특히 이제 코스피의 저점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인데, 아직까지 단기 저점까지는 약 한 20, 3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론 이제 1901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런 지수대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1900에서 1930포인트 정도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대북 리스크 또 얘기합니다. 미사일을 어제 쏠 가능성이 크다 이랬습니다. 미사일 종류도 많더군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은 얘기는 영국 런던에서 G8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정치 외교적인 타협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발발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적대적인 상황을 이제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무력 시위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북미 대화가 연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또 완화의 전형적인 전개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 패턴을 보면은 현 단계는 이제 미국의 무력 시위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대화에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현재 이제 북한의 도발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좀 보면은 한반도 긴장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한 8분 능선 정도를 이제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서 시장이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가 이제 장부 가치 수준 12개월 예상 PBR 이제 1배 수준까지 현재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이제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 반영된다면은 이런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를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대북은 대북이고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네. 너무 너무 올라서 걱정스럽다. 이런 네.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네. 달도 처음엔 기운다고 하는데 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권에서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도 60일선을 현재 하회한 후에 120일선에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받고 있고
가까운 그 아시아권에서도 보면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대만도 121선에 근접한 가운데 지지 여부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시장만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는 특히 이제 그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계단식 상승 흐름을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열권은 뭐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월가에서도 뭐 제레미 시갈 교수 같은 경우는 최근 그 CNN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올해 다우 지수가 16,000, 내년에는 이제 18,0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그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서 올해 들어서 그 30% 내외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을 보면은 경기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혹은 저 미디어 관련주 등 이른바 그 내수 관련주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미국 증시의 그 주요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보실 것이 이제 그 월마트의 주간 차트입니다. 그 미국 내 고용 인원이 약 그 14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이제 할인 매장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지고 최근에는 주간 차트상 상승 삼각형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랠리를 그 구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카드 회사들인데, 비자의 그 주가를 보면은 2011년 초에 그 상승 추세 때, 중기 상승 추세 때를 형성한 후에 꾸준한 그 상승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웰 에이징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이 이어지면서 제약 제조 전문 회사인 그 파이자의 주가도 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그 제품이 이 비아그라라든지 혈압약인 그 노바스크 같은 이런 약인데, 그래서 안정성하고 그 수익성을 갖춘 이제 우량주로 평가받으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좀 친숙한 그 월트 디즈니의 그 주간 차트를 보면은 역시 그 작년 한때 10월에서 작년 10월에 그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중기적인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미국에서도 그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소비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외부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점검해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네. 한국은행 기자실이 오늘 오전부터 꽉 찼다고 하더군요. 네. 금통위원들의 이 넥타이 색깔을 가지고 추론을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네. 오늘은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서 기자들을 헷갈리게 할까, 이렇게 농담도 던지셨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금통위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그 국내 시장 변동성 지수 이제 V 코스피하고 한국 CDS 그 5년물인데, 보시게 되면은 2년 내에 지금 변동성이 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투자 심리를 대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20일 이격도를 보면, 20일 이격도로 보면 일단 그 과매도권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도 현재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연이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단기 낙폭에 따른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역시 이제 1900에서 한 1980포인트, 그리고 이제 1980포인트로 보는 이유는 현재 그 수급선으로 명명하는 우리가 60일선이 네. 1978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900에서 1980포인트 정도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업종으로는 그 음식료라든지 종이목재, 유통, 의약품 등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른 반등을 보일 거로는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수익률 측면에서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이제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이런 좀 방향성 없는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는 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이 그 빈 공백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 아주 훌륭히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60일선을 하회한 이후에 곧바로 그 회복한 점도 향후 그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515포인트에서 558포인트를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휴 일괴. 조금만 더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중단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쓴 일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는 뜻. 이 좋은 뜻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사자성어를 많이 쓰셔서 리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묵직하게 또 시장 중심을 잘 또 잡아주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이었고요.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